안녕하세요, 타이거앤크입니다.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하 발언을 한 TV조선, 채널A 등 종편의 패널로 자주 나오는 땡땡땡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조국 장관의 글 밑에 리트윗된 글이었는데요. 이 말을 해야 하나 1년을 넘게 고민했습니다. 작년 조국 사태가 막 터지고 지인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간 적이 있었습니다. 화두는 조국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TV조선, 채널A 등 종편의 패널로 자주 나오는 땡땡땡도 함께 했습니다. 생일 당사자가 그 패널에게 물었습니다. 조국 어떻게 될 것 같아? 추석 연휴쯤 자살할 거야. 정말? 그럼 지가 어떻게 버텨? 사돈의 8촌 주차 딱지까지 다 털 건데. 우리는 다 계획이 있지. 걱정 마, 곧 죽을 거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겠네. 아싸로 끝나는 글. 실로 엄청난 충격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지, 또 진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맞는 것인지, 정치적 반대편의 목숨을 빼앗겠다는 것, 그것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문명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야만인 것이고, 그런 야만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그 수십 년의 거친 싸움이 민주화 투쟁이었고, 그런 민주화 투쟁의 성과 위에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문명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글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순진한 생각들을 통째로 부숴버리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좌표를 찍고 공격하면 누군가는 죽어야만 끝냈던 그 사건들이, 국민의 진당을 비롯한 수거 언론, 정치검찰, 그리고 이들에 의해 행동대로 나섰던 광화문 태극기 모독부대들, 또 자본을 대는 숨어있는 배후 세력들까지, 수구 적폐 세력이 조작해내고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수많은 사건들을 생각해보니 분노가 치밀고 구토까지 느낄 정도로 역겨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전 아직도 국민의 진당의 DNA에는 야만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정적을 죽여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야만의 DNA, 공동체의 이익이나 한반도의 평화보다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DNA. 저는 국민의 진당이 저런 DNA를 청사하지 못한다면 협치는 요원하다는 생각인데요. 21대 국회에 진출한 국민의 진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과연 저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정적 제거의 행동 요원으로 국회에 진출한 것인지 헷갈리는 인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태극기 부대 출신 신원식, 불과 몇 달 전까지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 빗대 올리던 그 좌익 인민민주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태극기의 1차 목표가 조국을 구속시키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제가 조국하면 구속, 문재인 뭐 하야하는 거 필요 없어요. 문재인 바로 탄핵. 이런 태극기 부대가 국회에 진출해 첫 번째 한 곳이 바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공작이었는데요. 예전 자신이 사단장 시절 부하로 데리고 있던 카투사 대령과 녹취록을 만들고, 그것이 뭐 대단한 정보라도 된 것처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사건을 확대시킨 장본인이 바로 신원식입니다. 작년 조국 장관 때와는 달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에 추장관 문제는 일단락 되어지는 듯 해 보이는데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만약 작년 조국 장관 때와 같이 흘러갔다면 이번 추석에는 저들이 낄낄거리며 추미애 장관이 자살할 것이다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쳐옵니다. 태영호, 지성호 두 탈북민을 국민의 진당에서 국회의원으로 공천할 때부터 저는 국회의원이 탈북민 일자리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과연 저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는데요.
이런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매파에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 박사학 형제의 대북전단 살포 사업. 이것이 북한 정권을 자극시켜 남북 간 국면이 경색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위협이 되자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지성호 두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들은 박사학을 국회까지 불러들여 대북전단 살포에 힘을 실어 주었는데요. 결국 이런 행위들은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남북 간 소통 단절이라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9월 22일 해수부 어업지도선 직원에 대한 북한의 사살 사건. 어떤 경우이건 민간인을 사살한 북한의 행동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준 전시 상황인 한반도의 상황에서 남북 간 소통 라인이 단절됨으로써 비극적 상황을 막아내지 못했던 근본적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모드를 깨뜨리려는 국민의 진당의 대북전단 살포 협력과 이 과정에서 벌어진 남북 간 연락라인 단절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국민의 진당은 그런 자신들의 책임은 망각한 듯 이번 사건도 정치적 호재로만 인식하고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 공격수로 나서고 있는 태영호의 경우 처음엔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를 받아내라 큰소리 치더니 김정은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성명이 나오자 이제는 그 정도로 안 된다고 계속 문제만 키우려는 모습인데요. 그 유가족의 견제에서 울분을 터야 할 이 자리가 김정은의 북한 통일전선변의 편지 한마당에 그걸 한 장 그걸 가지고 이게 뭐 정말 얼마나 신속한 답변이냐, 뭐 미안하다는 표현이 2번 들었다 이러면서 가해자를 뭐 어느 또 이런 입장을 좀 더 두드러지는 이런 자리로 되는 것에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서울 한복판에서 진짜 살해되고 김정은이가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가인 충성 부리던 어느 여원이 상부 지시 없이 이거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편지 한 장 보냈어도 또 이게 얼마나 이게 신속히 답변이냐, 이렇게 대응할 것이냐. 이 정도로 안 된다면 군사적 행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인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민족 전체의 문제마저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말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위해서라면 한반도 위기가 조성돼도 좋다는 식의 저들의 모렴치함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야만의 DNA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버튼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